그 다음에 이평선 다음에 대부분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세팅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평선이니까 이평선 지우고 지표 추가, 물론 이제 지표 추가랑 겹치기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동일해요. 어차피 지표 추가로 하시거나 지표 겹치기로 하시거나 동일한데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위에 이제 그 지표마다 특성이 캔들에 입혀지는 게 있고,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에 캔들에 입혀졌죠. 근데 캔들에 입혀지는 게 아니라 캔들과 분리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표 이제 추가나 겹치기나 크게 뭐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자, 이제 B를 눌러주시면은 볼린저 밴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눌러주시고, 아까랑 조금 다르죠? 뭐 X축 표시 방법,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지표와 X축을 공유하겠다. 자,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걸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요걸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눌러주고 2번을 눌러줘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가 세팅이 돼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평선이랑은 조금 다르게 밴드죠. 보통 이제 밴드라는 거는 주가가 밴드 영역 안에서 움직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표 영역 내에서 밴드 영역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게 세팅이 돼 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위에서는 저항을 받고, 이제 하단선, 밴드의 하단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추세가 터지는 구간에서는 상단선 저항을 받기보다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하단선, 이제 매수 추세에서는 눌림 시에 이제 이런 구간이 지지를 잘 받기는 한데, 보통 이제 고점에서 저항 맞고, 하단선에서 지지 받고, 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횡보 구간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된다. 그런데 추세가 터지는 구간에서는 고점 매도, 그리고 매도 추세에서는 저점 지지, 이런 게 잘 안 먹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의 수렴과 발산을 통해서 이제 추세가 터지는 구간, 이렇게 이제 수렴을 했다가 이제 발산이 되면서 추세가 터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수렴, 이렇게 발산, 이렇게 커지는 구간. 수렴에는 중축, 가격대를 이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산을 통해서 주가가 위든지 아래로든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평선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 위에 볼린저 밴드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1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보통 20일, 자, 이평선에서 20 거래일이라는 거는 한 달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의 평균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2. 그래서 이제 변수를 이제 뭐 낮추거나 높이면서 밴드를 더 키우거나 좁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좁혀버리면은 이제 원래 기능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겠죠. 원래는 이제 밴드 영역 안에서 움직임을 체크하기 위함인데, 이제 밴드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활용하게 되면은 밴드를 벗어났을 때 그 추세를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밴드의 범위를 좁히면은 밴드의 방향을 이제 벗어났을 때는 추세, 이탈했을 때는 이제 매도 추세, 이런 식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변수 가격은 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본인에 맞게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도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나에 맞는 가격을 한번 세팅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라인 설정은 조금 전에 배우신 것처럼 이제 볼린저 밴드의 이제 중앙선 21선, 이제 상단선, 이제 하단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선을 예를 들어 뭐 3으로 하는데, 이거를 선이 아니라 이번에는 원으로 해보고 싶다. 지금 보시면은 점선으로 바뀌어 있죠. 상단선 같은 경우에도 자, 3으로 하고, 대신에 색깔을 검은색, 자, 하단선을 동일하게 3으로 해놓고 선 색깔을 검은색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좀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우클릭 차트 틀 적용 관리에서 차트 틀 관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볼린저 밴드 아니면 뭐 BB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다 하면은 차트 틀에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평선으로 돌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볼린저 밴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볼린저 밴드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5일과 나스닥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이평선 수정된 가격 자 이런 식으로도 분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장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주식 차트에서 우리가 거래량도 많이 세팅을 하잖아요. 거래량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 추가 겹치기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지표 추가해서 거래량 자, 이번에는 하단선에 나오죠? 보통 이제 아까처럼 캔들에 입혀지는 게 있고 별도로 이제 지표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캔들 가격이랑 같이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거래량 굉장히 좀 중요하죠? 주식은 종목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테마라는 게 있고 뭐 최근에는 뭐 AI, 뭐 리튬, 뭐 로봇 등등등등 뭐 다양한 테마들이 돌고 있는데 보통 이제 테마군 안에서도 뭐 대장주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게 보통 이제 거래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때요? 거의 뭐 편차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즉 거래량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도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많긴 하지만 뭐 2,000개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종목들이 뭐 나스닥, 뭐 항생, 오일, 골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는 것만 한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축소해 보면은 뭐 어느 날은 조금 더 거래량이 활발한 날 있고 아닌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편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거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봉에서 거래량을 보는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거래량을 언제 쓰나 보시면은 분봉에서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캔들에 지금 색깔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캔들 더블 클릭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는 마우스 화면에서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캔들 더블 클릭하면은 당일 시가, 당일 고가, 저가 이런 이제 매물대 설정도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매물대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당일 시가, 고가, 저가 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전일에 대해서는 전일 종가 혹은 이제 뭐 피봇이라든지 디마크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정도 수준 당일 시가 그리고 전일 종가, 전일 고가, 저가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캔들 더블 클릭해서 유형, 영역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캔들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캔들 같은 경우에 난 빨간색보다는 분홍색이 좋아. 파란색보다는 독색깔이 좋아. 자, 이런 식으로도 캔들 색깔이 변경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걸 누르시면 안 되는 게 차트 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봉에다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봉으로 바꿨을 때는 분봉에서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평선이라고 하지만 일봉에 대한 세팅, 볼린저 밴드도 일봉에 대한 세팅이고요. 만약에 이제 분봉상에서도 세팅을 따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세팅을 하고서 저장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거래량 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거래량 일단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 자 거래량이 아까 일봉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분봉상에서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구간이 있죠. 거래량이 없다가 주식 차트와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온 시간이 정해져 있다. 나스닥 차트죠. 지금 이때는 거래량이 거의 뭐 죽어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이 죽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조금 적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수 같은 상품들은 거래량이 없어도 움직임이 그렇게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본장 개장 시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서머템이 적용받지 않은 시기에서는 23시 30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이 개장하는 시간
가장 장이 많이 활발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그때 동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물에서는 거래량을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오는 시간대가 어제는 이랬으면은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죠.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즉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대부분 크게 중요한 지표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평선을 근거로 해서 다른 지표들도 만들어진다. 자, 이평선이라는 게 이동평균선,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평선을 근거로 해서 다른 지표들이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평선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화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이라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골든서퍼 아카데미 책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기초 강의로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